호숫가 살인사건, 히가시노 게이고. 앞으로의 일을 여러모로 상의해야 한다고 후지마가 말을 꺼냈다. 일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밤은 임대별장에 아무도 안 가도 되나요? 슌스케가 질문했다. 아까 스쿠미 선생에게 전화해서 미나코 씨 몸이 좋지 않아 오늘 밤은 이곳에서 쉬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 당번은 나미키 씨 부부였습니다. 아, 그러면 저 혼자라도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이미 안 가기로 했으니 됐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미나코 씨 옆에 있는 게 좋겠습니다. 세키타니 부부와 후지마 가지에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상의하기 전에 술이라도 한잔하면 어떨까요? 맥주라도. 세키타니가 컵을 드는 신용을 했다. 솔직히 너무 피곤합니다. 기분 전환을 좀 하고 싶어요. 아, 그렇네요. 어제부터 계속 긴장했으니까요. 후지마 가지에가 부엌으로 가려 했으나 그녀의 남편이 말리고 나섰다. 저 잠깐만요. 저기 세키타니 씨, 기분은 알겠는데 조금만 더 참으시죠.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각자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긴장을 풀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세키타니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러네요. 그러면 회포는 나중에 푸는 걸로 하죠. 우선 앞으로 예상되는 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이미 차에서 나미키 씨와 나눈 이야기인데요. 후지마가 슌스케를 힐끔 바라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다카시나 씨의 실종에 경찰이 얼마나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수사가 시작되기는 할 겁니다. 만약 다카시나 씨 가족이나 친족 중에 경찰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들의 대응은 일반적인 사건과는 확연히 달라질 테니까요. 그녀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은 적 없지만 슌스케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거기까지 상정해 두어서 나쁠 건 없겠죠. 자, 경찰은 어떻게 할까요? 우선 관계자 전원을 조사할 겁니다. 이 중에서 관계자라면 나미키 씨인데 일단은 다카시나 씨와 특수한 관계였던 사실은 숨기기로 나미키 씨와 합의했습니다. 후지마는 차 안에서 슌스케와 나눈 대화를 모두의 앞에서 다시 했다. 그러니까 일정 단계에 이르러서야 나미키 씨가 다카시나 씨와의 관계를 자백하고 히메가미코에 왔었단 사실을 인정한다. 우리는 경찰이 질문할 경우 이곳에서 다카시나 에리코라는 여성을 만났다는 것과 어쩌다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까지만 말하자는 거죠. 세키타니가 후지마로부터 들은 내용을 복창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맞습니다. 다른 의견 있나요? 아무도 말이 없었고 몇 명은 고개를 저었다. 물론 그녀가 이곳에 왔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후지마가 말했다. 저기요. 사카자키 기미코가 손을 들었다. 경찰의 질문에 입을 다물고만 있어도 될까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시죠? 이를테면 TV 뉴스에서 다카시나 씨 일이 보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여성이 행방불명되었는데 집히는 게 있는 분은 인근 경찰서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런 보도를 본다고 쳐요. 그럴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오히려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렇군요. 이곳에 왔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을 때 신고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의심스럽겠군요. 확실히 생각해둘 필요가 있겠어요. 후지마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보통 연락할까요? 얽히는 게 싫어 잠자코 있었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을 텐데요. 세키타니가 말했다. 하지만 다카시나 씨는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그 휴일에 뭘 했는지
경찰이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 아무래도 연락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우리는 바로 그날에 그녀를 만났으니까. 사카자키 기미코의 의견에 반론할 수 없는지 세키타니는 그저 신음할 뿐이었다. 그 뉴스를 못 봤다고 하면 그만이죠. 애당초 다카시나 씨의 실종을 몰랐다면요? 세키타니 야스코가 남편 대신 입을 열었다. 우리가 다? 그녀의 남편이 물었다. 응. 아니, 그건 이상해. 8명이나 되는 사람 중 아무도 몰랐다는 건. 게다가 스쿠미 선생이 있어요. 그가 연락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어요. 슌스케가 말했다. 스쿠미를 잊고 있었구나. 전원이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마주봤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후지마가 양손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전원이 그를 주시했다. 그런 뉴스가 나왔다고 합시다. 우리 중 누가 그 뉴스를 봤어요. 그 누군가가 모두와 상의하는 걸로 하죠. 다카시나 씨가 히메가미코에 왔었던 것을 경찰에 알려야 하는지를 말이죠. 실제로 다 모이는 게 좋겠어요. 거기에 스쿠미 선생을 부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고 묻듯 모두가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다만 그 자리에 나미키 씨는 없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경찰은 이미 나미키 씨를 찾아갔을 테니까 나미키 씨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세키타니가 테이블을 탁 내리쳤다. 거기서 누가 대표로, 아니 나로 정해주죠.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요. 내가 나미키 씨에게 전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묻죠. 다카시나 씨가 히메가미코에 온 것을 경찰에 말했느냐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슌스케가 물었다. 말했다고 대답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나보고 거짓말하라는 거네요. 싫습니까? 아니요, 계속하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사실이 뉴스에 안 나오느냐고. 경찰이 언론에 숨기고 있는 거냐고요. 나미키 씨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경찰에게 무슨 생각이 있겠죠. 뭐 이 정도로 정리하죠. 훌륭하네요. 세키타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뼉을 쳤다. 그러면 앞뒤가 다 맞아요. 우리가 괜히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고. 후지마 씨, 소설가 해도 되겠어요. 세키타니 야스코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각본가라면 꿈꿨던 적이 있어요. 후지마 가즈에가 남편의 얼굴을 옆에서 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러면 제가 나중에 경찰에게 힐책당할 겁니다. 슌스케의 말에 후지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녀의 힘의 가미구행을 숨겨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당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녀와의 관계를 숨기고 싶어서 이곳에 온 사실을 숨겨야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네요. 슌스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경찰이 거기까지 알아낸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저를 의심하겠죠. 가족이나 지인과 피서지에 왔는데 애인이 괴롭히려고 쫓아왔다. 말싸움 끝에 화가 치밀어 죽이고 말았다.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도 되지요.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져도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요. 사실이 아닌 이상 경찰은 어떤 논리도 되지 못하고 증거도 잡지 못합니다. 경찰이 진실에 도달하는 일은 일단 없다고 봐야죠. 무엇보다 우리 전원이 공범이라는 걸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원이 공범이 아닌 한 이 사건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슌스케는 반론하는 대신 옆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미나코를 봤다. 그 기척을 느꼈는지 그녀도 남편과 눈을 맞췄다. 그러나 그녀 역시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사태이고 후지마가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다. 처음에 말했듯
그녀가 이곳에 온 사실이 영원히 경찰에 알려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만 되어준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 텐데. 세키타니가 탄식했다. 하지만 연락은 은밀히 취해야죠. 지금 이야기로 보면 뉴스로 보도되었을 때 언제 다 모이는지도 결정해야 해요. 사카자키 기미코가 다소 강하게 발언했다. 물론이죠. 실종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흐려질 때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후지마도 고개를 끄덕이며 기미코의 말을 거들고 나섰다. 뭔가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네요. 당신 기억했다가 내가 실수할 것 같으면 알려줘. 세키타니 야스코가 자신의 두 팔을 문질렀다. 사람 불안하게 하지 좀 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야스코 씨가 거짓말해야 할 상황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잘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후지마의 위로에 그녀는 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길 바래요. 미리 정해놔야 하는 사안은 대체로 이 정도일 듯한데 질문이나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후지마가 모두의 얼굴을 차례로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다. 침묵 속에 사카자키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사체가 발견되지는 않겠죠. 세키타니가 팔짱을 끼고 헛기침했다. 진절머리가 난다는 표정이다. 발견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다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후지마가 대답했다. 하지만 사체란 가스가 차면 물에 가라앉혔어도 떠오르지 않나요? 나미키 씨도 그 부분을 걱정하셨습니다. 그것까지 여러모로 생각해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런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새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수밖에요. 세키타니가 빠르게 말하고 얼굴을 찡그렸다. 그건 그렇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제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물론 여러분이 지혜를 짜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니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카자키 씨는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큰 노력이 필요했어요.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괴로웠습니다. 세키타니는 사카자키 쪽을 보지도 않고 말하더니 뭔가 떠오른 듯 불안해했다. 나도 이런데 마지막 처리를 맡은 나미키 씨와 후지마 씨의 노고는 말로 표현할 길이 없죠. 사카자키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며 코 밑을 긁적였다. 여기 호수는 중심부가 아주 깊다고 해요. 가장 깊은 곳이 20m쯤 된다고 들었습니다. 적어도 흘러가다가 노출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 호수는 물이 마르는 일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후지마가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이 말했다. 그럼 괜찮을까? 사카자키가 조그만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저기요, 이번에는 아내인 기미코가 입을 열었다. 경찰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전원이 일제히 그녀를 봤다. 몇 명이 숨을 죽이는 기척이 났다. 어떻게 하다뇨? 후지마가 빙긋이 웃으며 되물었다. 다카시나 씨가 여기 왔었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게 되면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별 문제될 건 없죠. 저녁 식사 때 모르는 여자가 왔었으나 그 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세키타니 야스코가 바로 대답했다. 그녀의 남편과 후지마 가즈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이라면 좋겠는데 뭔가 받거나 들은 아이가 있어서 실수로 경찰에게 말하진 않을까 해서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갑자기 후지마가 펄쩍 뛰듯 몸을 젖혔다. 그 문제가 남았군. 모든 사람이 일제히 그를 봤다.
우리에게 불리한 사실을 아이들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이를테면 사체 처리 과정 중 일부를 목격했을지도 모른다거나 당사자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경찰에게 본 그대로를 말할지도 모르죠. 아버지들이 한밤중에 차를 타고 나가는 것을 봤다는 식으로요. 김이코 씨,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설마 범행 자체를 봤을 리는 없겠지만요. 후지마가 아주 빠르게 말을 이었다. 입을 반쯤 벌리고 이야기를 듣던 기미코가 잠시 뜸을 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해요. 아이들이란 부모 모르게 뜻밖의 사실을 아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어젯밤 일은 설마 모르겠죠? 후즈마 가즈에가 말끝에 부호를 붙였다. 한밤중이었어요. 게다가 저쪽 별장과는 떨어져 있고. 모든 가능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겠지. 당신은 생각이 너무 짧아. 후즈마의 눈빛이 조금 심각해졌다. 가즈에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봤지만 자신을 노려보는 남편의 눈빛에 외려 입을 다물었다. 경찰이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으려 할까요? 미나코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듣는다고 생각해두는 게 좋을 겁니다. 다카시나 에리코가 이곳에 왔었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게 된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말이지만요. 후지마가 대답했다. 그런가? 알겠습니다. 확실히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아이들이 뭔가 이상한 일을 보거나 듣지 않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세키타니가 혀를 찼다. 이렇게 해볼까요? 각 가정이 자기 아이에게 어젯밤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최대한 자세히. 그렇게 위험한 사실을 아는지 확인해보죠. 슌스케가 말했다. 그 제안에 후지마가 곧바로 반기를 들었다.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왜요? 아이들이란 이상한 걸 기억하는 법이죠. 부모가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질문을 하면 틀림없이 인상에 남을 겁니다. 역효과가 생겨요. 게다가 나미키 씨의 말대로 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대놓고 밤중에 이상한 걸 보지 않았느냐고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야 그렇지만 세키타니 씨가 위험하다고 하시니까. 단정한 건 아니에요.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했죠. 같은 말 아닙니까?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반론이 떠오르지 않는 듯 세키타니는 입을 닫고 고개를 돌렸다. 역시 경찰을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그 자리에 동석해서 아이가 이상한 말을 하지 않는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후지마가 석연치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혹시 말하면요. 여보,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해요. 나 각오는 되어 있으니까. 미나코가 슌스케의 무릎에 손을 얹었다. 당신은 참... 아닙니다. 저 나미키 씨,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죠. 뭘 아는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경찰도 거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테니까요. 맞아요. 벌써 허둥댈 필요는 없죠. 아직 시간은 있어요. 세키타니도 후지마의 의견에 동의했다.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은 없었다. 이 제안을 처음 한 사카자키 기미코도 수긍했다. 여러분이 좋으시다면야. 슌스케가 말했다. 논의가 정체되더니 더는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오늘 밤은 이 정도로 해두죠.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모이는 것으로 하고요. 후지마가 말했다. 아, 피곤하다. 세키타니가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 가서는 곧바로 냉장고를 열어 맥주를 꺼냈다. 서로 잘 자라는 인사를 나누었다. 슌스케도 문으로 향했으나 문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벽에 붙은
4장의 그림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부근을 그린 풍경화였다. 각 그림 밑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오른쪽 아래가 쇼타의 그림이었다. 잘 그리네. 슌스케가 중얼거렸다. 이 별장을 그린 쇼타의 그림. 주차장에 세워둔 차도 꼼꼼하게 다 묘사했는데 차는 모두 별장 쪽을 향해 세워져 있었다. 여름방학 숙제야. 뒤에서 미나코가 말했다. 방으로 돌아온 미나코가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슌스케는 책상 앞에 놓인 의자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옷 안 갈아입어? 잠옷 차림이 된 미나코가 침대로 들어가면서 물었다. 잠이 영 올 것 같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잘 잘까? 나 어제 한숨도 못 잤어. 나도 그래. 그래서 머리가 아파. 그런데 잠은 안 와. 나도 아무래도 잠들지 못할 것 같아. 하지만 깨어있다고 해서 어쩔 도리가 없잖아. 젠장, 위스키라도 가져올 걸 그랬어. 맥주는 마셔도 취하지도 않고. 그는 자기 여행 가방을 바라보며 무릎을 두드렸다. 맞다. 사오면 되는구나. 이 근처에도 편의점은 있을 테니까. 그럼 다녀와. 미나코는 슌스케에게 등을 돌리며 말했다. 슌스케는 아내의 몸 윤곽 그대로 부풀어 오른 담요를 한참 바라봤다. 그러고는 일어나 자동차 키를 주머니에 넣었다. 진짜 가? 미나코가 벽으로 몸을 돌린 채 물었다. 응. 그래, 조심해. 슌스케는 방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문을 열기 전에 아내에게 물었다. 후지마 씨는 어떻게 사카자키 부부를 설득했을까? 당신한테는 그렇게 흥분했던 사카자키 씨가 완전히 얌전해져 있더라. 이해할 때까지 끈질기게 설득했겠지. 미나코가 우물우물 말했다. 하지만 사카자키 씨 그 전에는 전혀 들을 마음이 없어 보였잖아. 미나코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뜸을 들였다가 말했다. 나한테 물어봤자지. 어떻게 된 건지는 나도 모르는걸. 그러네. 슌스케는 방을 나왔다. 그는 그 길로 후지마의 방에 들러 노크했다. 곧이어 대답 소리와 함께 후지마가 문을 열었다. 그도 아직 옷을 갈아입지 않고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잠깐 편의점에 가려는데 현관 열쇠 좀 빌릴까 해서요. 아, 술이라도 사시려고요? 네. 그냥 다녀오세요. 어차피 우리들도 깨어있을 테니까요. 그러십니까?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아, 저기 후지마 씨. 문을 닫으려는 후지마를 슌스케가 황급히 불렀다. 사카자키 씨 부부를 용케 설득하셨어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얄팍한 짓은 안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사카자키 씨도 바보가 아니니까 얘기하니 알아주었죠. 아, 네. 후지마는 그러면 이만 가보라고 하고 문을 닫았다. 슌스케는 차로 별장지대를 나왔으나 편의점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아니, 편의점은 있었지만 도시처럼 24시간 영업을 하지는 않았다. 그는 운전하면서 어깨를 주무르고 핸들 잡은 손을 바꿔 오른 어깨 쭉지를 돌렸다. 관절이 우두둑 소리를 냈다. 목을 좌우로 흔들어 보니 목에서도 소리가 났다. 고속도로 나들목 근처까지 가서야 겨우 문을 연 편의점을 발견했다. 다행히 술도 팔고 있었다. 그는 버번과 샌드위치, 안주거리, 그리고 담배를 샀다. 지갑을 꺼내려는데 재킷 안주머니에 뭔가가 들어있음을 깨달았다. 에리코의 방에서 발견한 사진 다발이었다. 물건을 사서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출발하지 않고 룸 라이트를 켰다. 슌스케는 사진을 꺼내 한 장씩 꼼꼼히 살폈다. 처음 3장은 미나코가 후지마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진에는 세키타니 부부와 사카자키가 찍혀 있었다. 그들도 후지마의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미나코만 나온 사진. 미나코가 슈퍼마켓에 들어가는 사진. 스쿠미의 사진도 있었다. 학원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 찻집에 들어가는 장면. 그 가게 내부처럼 보이는 사진도 있었다. 스쿠미가 여성과 만나고 있는 사진. 그리고 여성의 옆 얼굴. 미나코도 후지마 가지에도 세키타니 야스코도 그리고 사카자키 기미코도 아니었다. 나이는 30 전일까?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보이는 가게의 내부 사진이 등장했다. 스쿠미와 조금 전 여성, 여기에 남자 하나가 더 있다. 이 사람 역시 후지마도 세키타니도 사카자키도 아니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뚱뚱한 중년 남자였다. 회색 양복에 숱이 옅은 머리를 7:3 가르마로 나눴다. 미나코가 그들과 함께 있는 사진도 보였다. 네 사람이 담소를 나누는 분위기였다. 사진은 그게 다였다. 슌스케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차를 출발시켰다. 그곳에서 별장까지는 40분 남짓 걸렸다. 결국은 물건을 사는데 1시간 반 이상을 소비한 셈이다. 별장으로 돌아오자 건물에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거실인 듯 했다. 현관문을 당겨봤으나 잠겨 있었다. 슌스케는 배를 누르려다가 멈추고 건물 벽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거실 앞으로 나오기 직전 그는 걸음을 멈췄다. 어렴풋하게 사람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그는 건물 뒤에서 소리가 나는 방향을 슬쩍 엿봤다. 거실 유리문이 열려 있고 두 남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세키타니와 후지마 가지에였다. 두 사람은 몸을 꼭 밀착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세키타니의 손이 가지에의 허리에 감겨 있었다. 슌스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다시 현관 인터폰 벨을 눌렀다. 곧 스피커에서 남자 목소리가 났다. 네, 죄송합니다. 나미키입니다. 아, 네네. 후지마의 목소리였다.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나고 문이 열렸다. 후지마가 고개를 내밀었다. 어서 오세요. 가게는 찾으셨어요? 나들목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늦어서 그런가 보군요. 문을 들어서며 슌스케가 안쪽을 살폈다. 열린 거실 문 사이로 사카자키의 얼굴이 보였다. 다들 일어나 계셨네요. 슌스케가 후지마에게 물었다. 역시 좀처럼 잠들지 못하네요. 어쩌다 보니 모이게 되었어요. 후지마는 문을 잠그고 거실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슌스케도 뒤를 따랐다. 세키타니와 후지마 가지에는 실내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과 사카자키 외에 세키타니 야스코도 있었다. 슌스케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쭉 둘러봤다. 왜 그러시죠? 세키타니 야스코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니요, 아무것도. 뭐 좋은 거라도 찾으셨어요? 세키타니가 슌스케가 들고 있는 봉투를 보며 물었다. 대단한 건 아닙니다. 버번과 샌드위치입니다. 좋네요. 평소라면 저도 브랜디 정도는 가지고 오는데 이번에는 맥주 외에는 금지라는 안내문이 있어서. 그럼 같이 드실래요? 아니요,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적당히 해야지 몸이 남아나질 않겠어요. 세키타니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 이제 쉬러 갈까? 그래요. 세키타니 야스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거실을 나갔다. 나미키 씨는 방에서 마실 계획이세요? 후지마가 물었다. 네, 그럴까 했는데요. 여길 쓰셔도 됩니다. 다만 불조심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지마 부부도 방으로 돌아갈 모양이었다.
사카자키도 뒤를 따랐다. 슌스케는 사카자키의 등에 대고 말을 걸었다. 저 사카자키 씨, 파티가 뭡니까? 뒤를 돌아본 사카자키에게 물었다. 파티요? 네, 세키타니 씨의 방에서 얘기했을 때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 파티라고. 그게 대체 뭡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었나요? 네, 하셨어요. 사카자키는 입을 살짝 벌리고 눈동자를 위아래로 굴렸다. 그 뒤에서 후지마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 그거요. 사카자키의 시선이 다시 슌스케를 향했다. 뭐 대단한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노래방 파티였죠. 모두가 좋아해서 그걸 했나 싶었죠. 노래방이요? 그런 기계가 어디에 있는데요? 휴대용 노래방이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장난감 같은 기계요. 우리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전에도 한번 그걸로 논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져오질 않아서. 아, 휴대용 노래방이요. 사카자키가 머리를 긁적였다. 아, 생각해보니 이번 여행에 후지마 씨가 그런 기계를 가져왔을 리가 없군요.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슌스케가 잠자코 있자 사카자키는 그럼 저는 이만 이라고 말하고 거실을 나갔다. 여태 문 앞에 서 있던 후지마가 슌스케의 얼굴을 살폈다. 궁금한 게 또 있나요? 아니요. 나미키 씨도 조금 자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후지마도 나갔다. 슌스케는 모두가 떠난 거실에서 버번을 마시고 샌드위치를 먹었다. 그리고 이따금 그 사진을 봤다. 나미키 씨, 아침이에요. 누군가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슌스케는 눈을 떴다. 거실의 긴 의자에서 잠이 든 모양이었다. 그를 흔들어 깨운 사람은 사카자키 기미코였다. 아무래도 제가 깜빡 잠이 든 모양이네요.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주위를 봤다. 아직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데서 주무시면 안 돼요. 감기 안 걸리셨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몇 시입니까? 7시 조금 넘었어요. 발 밑에 떨어져 있던 재킷을 기미코가 들어올렸다. 그때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사진 다발이 바닥에 떨어졌다. 어머, 황급히 그것을 주우려던 그녀의 손길이 멈췄다. 대신 슌스케가 손을 뻗어 사진을 모았다. 기미코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무슨 사진인지 안 물으세요? 무슨 사진인가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찍은 게 아니라서요. 슌스케는 기미코 앞에서 사진을 한 장씩 보면서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보려고 하지 않았다. 에리코가 찍은 겁니다. 기미코가 고개를 들었다. 왜 그 사람이...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좀 알려주실래요? 어제 하던 얘기 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어울리고 싶지 않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 얘기는 더는... 기미코는 서둘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다. 슌스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 너머로 사진 다발을 보이며 말했다. 사진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찍혀 있습니다. 모여서 뭔가를 한 것 같네요.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안 나와요.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저도 몰라요. 부인, 왜 그러시죠? 어제는 부인이 먼저 나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오늘은 왜 얼버무리려고 하시죠? 얼버무린 적 없어요. 기미코는 프라이팬을 가스레인지에 놓고 불을 붙인 다음 냉장고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슌스케는 그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본 뒤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도대체 후지마 씨에게 무슨 말을 들었나요? 냉장고 쪽을 향해 있던 기미코의 어깨가 흠칫 떨렸다.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당신 남편분은 처음에는 미나코를 감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사건에 얽히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런데 후지마 씨와 이야기를 나누자마자 태도가 180도 변했어요. 보통은 그러기 어렵죠. 그거야 남편이 처음에 너무 흥분하는 바람에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한 거죠. 아니요, 오히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협력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후지마 씨가 더 이상해요. 기미코는 냉장고를 닫고 드디어 몸을 돌렸다. 뺨이 살짝 붉어져 있었다. 나미키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다들 저도 포함해서 미나코 씨를 좋아하니까 살인죄로 체포되는 일만은 피하게 해주고 싶은 거죠. 나미키 씨는 안 그러세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발소리가 들려와 슌스케는 카운터에서 멀어졌다. 미나코가 들어왔다. 당신 안 잤어? 여기서 잠들었어. 그래? 미나코는 법원병이 놓인 테이블을 보더니 부엌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기미코 씨, 죄송해요. 저도 도울게요. 이어서 후지마 부부가 들어왔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니면 아예 못 주무셨나? 비슷합니다. 슌스케는 법원병을 들고 일단 거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세키타니 부부와 지나쳤으나 서로 인사만 했을 뿐 다른 말은 나누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와 폴로 셔츠와 치노 팬츠로 갈아입고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다. 그 바람에 침대가 살짝 밀렸다. 한동안 그러고 있다가 몸을 일으켜 침대에 걸터 앉았다. 시계바늘은 7시 30분을 지나고 있었다. 슌스케는 일어나 가방에서 세면도구를 챙겼다. 그 길로 방을 나오려는데 바닥에 있는 뭔가가 슌스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그대로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침대가 원래 위치에서 살짝 밀리는 바람에 카펫에 남은 동그란 다리 흔적이 또렷하게 보였다. 그 동그란 원의 테두리 모양으로 카펫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슌스케는 얼굴을 찡그렸다. 카운터 테이블 앞에서 위장약을 먹으려던 후지마가 돌연 동작을 멈췄다. 그런 사진을? 네, 여러 장이던데요. 사카자키 기미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카시나 에리코의 방에서 찾았겠군. 그러고도 한마디도 안 했어. 후지마는 혀를 찼다. 그가 알면 안 되는 거라도 찍혀 있었나요? 세키타니가 옆에서 말했다. 가령 찍혔다 해도 사진만 보고는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다만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만은 분명하죠. 사진을 보여주며 그가 뭐라던가요? 후지마가 기미코를 보며 물었다. 왜 당신만 찍혀있지 않냐고. 기미코의 대답에 세키타니가 머쓱한 얼굴로 고개를 돌리고 머리를 긁적였다. 그리고 다른 말은? 후지마가 물었다. 그게 다예요. 우리가 다 모인 사진을 보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기미코 씨, 당신이 그에게 무슨 말을 했나요? 아니요, 아무 말도.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진짜로요? 솔직히 대답하지 않으면 곤란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후지마가 잠시 그녀의 얼굴을 응시했고 그녀도 그의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후지마가 먼저 시선을 돌리고 한숨을 내쉬었다. 뭐 그 정도라면 그는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의심하고는 있어요. 특히 우리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게 이상하다고요. 그건 어쩔 수 없죠. 도리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참 이상한 사람이네. 다들 미나코 씨를 감싸주려 하고 있으니까 얌전히 있는 게 정상 아닌가? 세키타니가 카운터에 턱을 괴고 앉아 말했다. 게다가 그 사건이 자신의 불륜에서 시작된 치정 싸움 끝에 벌어진 일인데 말이야. 역시 죽은 그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미나코 씨를 돕는데 저항감이 생긴 건가? 우리가 감싸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의문은 처음부터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다카시나 에리코의 집으로 가는 중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게다가 그는 미나코 씨와 내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나는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잘못이었나? 후지마가 말했다. 왜 그렇게 말했어요? 세키타니가 물었다. 특별히 호의를 품고 있기에 미나코 씨를 도와주려 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를 기대했죠. 그는 어차피 미나코 씨에게 애정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군요. 하지만 그런데도 납득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감이 좋은 편이에요. 머리도 좋고요. 부엌 안쪽에서 미나코가 말했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네요. 하지만 어떻게든 숨겨야죠. 후지마가 그렇게 말했을 때 벨소리가 났다. 부엌에 있던 여성들이 갑자기 분주하게 작업을 재개했다. 세키타니는 카운터에서 멀어졌다. 아이들이 온 모양이군. 여러분은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후지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식사는 스파게티였다. 평소대로 가족끼리 모여 먹었다. 슌스케는 쇼타와 마주 앉았고 쇼타 옆에는 미나코가 앉았다. 어제 괜찮은 곳을 찾았어? 쇼타가 물어왔다. 응? 오늘 바비큐 할 장소를 찾으러 간 거 아니었어? 아, 그랬지. 그건 나중에 후지마 씨가 설명할 거야. 그래? 거기 나무 있을까? 나무? 응, 여름방학 공작 숙제를 하고 싶어서. 나무라면 어디든 있지 않을까? 미나코는 새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 후지마가 일어났다. 아, 오늘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전에 약속한 대로 오늘 오후는 공부를 쉽니다. 히메가미코 호숫가에서 바비큐를 할 거예요. 아이들은 놀거리를 준비해 오세요. 후지마의 아들 나오토가 살짝 손뼉을 쳤다. 사카자키의 아들 다쿠야도 조그만 목소리로 야호 하고 외쳤다. 세키타니 하루키와 쇼타는 그다지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쇼타는 안 좋아? 겨우 놀게 되었는데? 미나코가 아들에게 물었다. 좋아. 그다지 좋아하는 것처럼 안 보여. 지금 밥 먹는 중이라 그래. 쇼타는 남은 스파게티를 입에 넣었다. 그것을 삼키고 슌스케에게 물었다. 왜 히메가미코야? 응? 왜라니? 뭐가 문젠데? 아니, 어제 굳이 멀리까지 장소를 찾으러 갔잖아. 그런데 결국은 바로 옆인 히메가미코라니까 그렇지. 다른 좋은 장소를 못 찾았어. 쇼타는 스파게티 그릇을 내려다봤다. 그런 모습을 미나코가 바라보고 있었다. 마당에 나가려는 스쿠미의 모습이 슌스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반쯤 남은 커피를 마시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생님, 슌스케는 스쿠미를 따라 정원으로 나가며 그 등에 대고 말을 걸었다. 젊은 학원 강사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돌아봤다. 아, 네. 수고하십니다. 어젯밤은 도와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보다 부인은 좀 어떠세요? 별로 기운이 없어 보이시던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피곤해졌나 봅니다. 병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저쪽은 어떻습니까? 공부는 잘 되고 있나요? 슌스케는 싹싹한 미소를 지었다. 아, 순조롭습니다. 쇼타는 물론 모두가 잘 이해해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냥 해주시는 말이라도 안심이 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학원 선생님은 스쿠미 선생님처럼 학원 일 외에 외부 활동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슌스케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아르바이트의 의미인가요? 아, 네, 뭐 쉽게 말하자면요. 스쿠미는 씁쓸하게 웃었다. 적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돈을 벌려고 그런다기보다는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람을 소개해주기도 하나요? 소개요? 아니, 어떤 사람을... 순간 스쿠미의 얼굴에 당혹의 빛이 스쳤다. 이를테면 가정교사나 진학 컨설턴트. 그런 컨설턴트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스쿠미는 하고 신음하며 팔짱을 꼈다. 둘 다 제게는 업무상 라이벌이라서요. 기본적으로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왜 물으시죠? 아니, 실은 지인이, 그 지인이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어디 괜찮은 가정교사가 없냐고 물어서요. 우리 애는 학원에 다닌다고 했더니 학원은 멍청한 자기 아이에게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면서 꼭 1대1로 가르치고 싶다고. 스쿠미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다. 그럼 꼭 저희 학원을 소개해 주세요. 여기는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에게 대응하는 것으로 유명해서 정말 다양한 수준의 아이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손으로 입가를 가리며 그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바보가. 슌스케가 웃음을 터뜨리려고 하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후지마였다. 선생님, 이제 곧 아이들을. 그러네요. 그럼 나미키 씨,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스쿠미는 가볍게 인사하고 건물로 향했다. 스쿠미가 별장 안으로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후지마가 물었다. 무슨 일로? 별말 안 했어요. 쇼타와 학원 얘기를 물었죠. 무엇보다 선생님과 저는 이번에 처음 봤으니까요. 슌스케가 말했다. 부자연스러운 질문을 하진 않으셨죠? 부자연스러운 질문이요? 인상에 남을 말이요. 잘 아시겠지만 경찰은 스쿠미 선생을 만나러 갈 겁니다. 너무 이상한 인상을 남기면... 후지마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슌스케가 손을 내저었다. 평범한 얘기였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제가 저한테 불리한 말을 일부러 하겠어요. 후지마가 뭐라고 하기 전에 슌스케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오전 중에는 살며시 하늘을 덮고 있던 구름이 정오를 지날 무렵 완전히 사라져 화창해졌다. 내 가족과 학원 강사 1명까지 총 13명이 힘에감 있고 호숫가에 설치된 바비큐장까지 걸어갔다. 재료나 음료수는 그곳까지 가는 동안에 있는 매점에서 사고 바비큐 설비는 바로 옆 대여점에서 빌리기로 했다. 자, 다들 많이 먹어라. 다쿠야, 사람들에게 접시를 나눠줄래? 고기는 아주 많아. 철판 앞에 자리 잡은 사람은 사카자키였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해금된 맥주에 이따금 손을 뻗으며 고기와 채소를 계속 구웠다. 스쿠미가 그를 도왔다. 재료 준비에 애를 쓴 아내들은 지금은 자리에 앉아 아이들과 고기를 먹고 있었고 후지마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슌스케는 의자 대신 통나무에 앉아 캔맥주를 들고 호수를 바라봤다. 햇살이 강해 수면을 똑바로 보는 게 힘들 정도라 선글라스를 꼈다. 세키타니가 곁으로 와 감시 과자로 유명한 일본의 국민 과자인 가키노타네라는 쌀과자 봉지를 내밀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슌스케는 잘 먹겠다며 손을 뻗었다. 세키타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설핏 웃었다. 아무래도 식욕이 없네요. 나미키 씨도 그러시죠? 아까부터 봤는데 고기에 거의 손을 대지 않으시더군요. 슌스케는 선글라스 너머로 상대의 얼굴을 바라봤다가 곧 호수로 눈길을 돌리고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맥주는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다.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을. 저쪽인가요? 세키타니가 말했다. 지금 2대의 보트가 나란히 있는 곳일 겁니다. 둘 다 커플이 타고 있고 한쪽 여성은 빨간 셔츠를 입고 있네요. 슌스케가 앞쪽을 가리켰다. 보이네요. 보여요. 저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거리감이 완전히 다르고
그때와는 보는 각도도 달라서. 아, 그렇죠. 세키타니가 쌍안경을 꺼냈다. 조금 들여다본 뒤 확대해서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옆에 쌍안경을 놓았다. 세키타니 씨, 노래방 즐기세요? 노래방이요?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거야 어울리는 정도에 따라 다르죠. 하지만 최근에는 거의 안 갔네요. 젊은 사람들과 가도 영 겉돌고 또래와는 갈 일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나미키 씨가 가자고 하시면 같이 가드리죠. 그러고 보니 이 근처에 노래방이 몇 개 있던데요. 우리 말고 또 누가 가려나? 뒤를 돌아보며 금방이라도 사람들에게 말을 걸 것 같은 세키타니의 어깨를 슌스케가 잡았다. 아니 가자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저 모두 그렇게 어울리나 싶어서요. 무슨 말씀이시죠? 아이들 진학 얘기를 하러 자주 모이시잖아요. 이를테면 후지마 씨의 집에 집합하거나. 슌스케는 세키타니의 얼굴을 응시했다. 후지마 씨의 집이요. 네, 그렇죠 뭐. 가끔. 아니, 그렇게 자주 모이지는 않지만요. 세키타니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손과 발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일 때는 아이들 얘기 외에 어떤 말들을 할까 궁금해서요. 아니, 무엇보다 저는 이번에 처음 참가하는 거라 여러분들과 어울리지 못해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러셨군요. 하지만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차를 마시고 잡담이나 하죠. 노래는요? 휴대용 노래방 기계로 안 노세요? 그래 본 적은 없는데. 세키타니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래요? 슌스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호수로 눈길을 던졌다. 조금 전까지 정면에 보이던 두 대의 보트가 정반대편으로 나아가 있었다. 저기요, 나미키 씨. 세키타니가 슌스케에게 얼굴을 들이댔다. 뒤쪽을 조금 신경 쓰는 듯 하더니 계속했다. 당신 심정은 알겠는데 지금은 일단 마음을 바꾸는 게 좋을 거예요. 슌스케는 눈을 깜빡이며 상대의 얼굴을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시죠? 연인이라기보다는 정부라고 해야 할까요? 뭐든 상관없지만 내가 좋아했던 여자가 세상에 없다. 그런 사실은 당신에게 충격일 게 분명하고 같은 남자로서 그 마음도 잘 압니다. 하지만 모든 걸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나미키 씨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결국은 그 연인과 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미나코 씨가 선선히 이혼을 승낙하지도 않을 테고 대놓고 분란을 일으키는 건 남들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요. 지독한 아수라장을 연출했다가는 다 잃고 말죠. 어쩌면 이런 결말이 그나마 나은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말입니다, 나미키 씨. 괜찮은 여자는 앞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겁니다. 저는 바람은 절대 안 된다는 사람은 아닙니다. 외려 인생을 즐기는 윤활제라고 생각할 정도죠. 물론 대놓고 할 말은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요. 당신은 사회적 지위와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을 버릴까도 생각했겠으나 모두를 불행하게 할 생각은 아니었죠. 예컨대 쇼타도 나름 귀엽지 않나요? 물론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고픈 겁니까? 그러니까 라고 말하고 세키타니는 일단 뒤를 돌아봤다. 여러모로 석연치 않은 게 있을 테지만 지금은 다 같이 힘을 합쳐 이 국면을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두 똘똘 뭉쳐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뭘 석연치 않아 한다는 겁니까? 아니 그거야 저도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고 다니시는 듯해서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나 싶었죠. 세키타니는 발 밑에 조약돌을 들어 호수에 던졌다. 작은 타문이 퍼졌다가 이내 사라졌다. 슌스케는 멀리 시선을 던졌다.
후지마가 그들 쪽을 보고 있었다. 슌스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리고 등을 보이며 걷기 시작했다. 다들 사이가 좋네요. 빈캔을 찌그러뜨리며 슌스케가 말했다. 갑자기 무슨 소리죠? 이 여행에 와서 내내 생각한 겁니다. 이토록 단단하게 결속된 그룹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보통은 뒤에서 서로 상대의 발목을 잡기 바쁘잖아요. 그런 짓을 안 하는 사람끼리만 오래 어울리고 있는 거죠. 그럴지도 모르지만 슌스케는 세키타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연애 감정 같은 게 생기지 않나요? 네? 세키타니는 눈을 부릅뜨고 뒤로 몸을 젖혔다. 그때 쇼타가 등 뒤로 다가왔다. 슌스케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왜? 아빠 등에 벌레 붙었어. 진짜? 떼줘. 응, 움직이지 마. 쇼타가 슌스케의 뒤에 섰다. 쇼타의 등장이 신호라도 된 듯 세키타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멀어졌다. 잡았어? 아니, 도망갔어. 무슨 벌레였어? 시커멓고 커다란 벌레. 사슴벌레는 아니었고. 아마 바퀴벌레가 아니었을까? 아닐걸? 자리를 뜨려는 쇼타에게 슌스케가 말했다. 그 그림 말이야. 그림? 별장 벽에 붙어있는 그림. 여기 와서 그렸지? 응. 언제 그렸어? 그저께 오후에 다 같이 그렸는데? 그저께란 말이지. 왜?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 다른 애들이랑 안 놀아? 슌스케가 주위를 둘러봤다. 세키타니 하루키는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후지마 나오토는 엄마 옆에 있었다. 사카자키 다쿠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노는 시간쯤은 같이 안 있어도 되잖아. 쇼타가 말했다. 슌스케는 아들의 얼굴을 봤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걸어갔다. 바비큐도 다 끝난 듯 사람들이 뒷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슌스케도 거들면서 사카자키 기미코에게 아들은 어디 갔냐고 물었다. 아, 남편이 낚시에 데려갔어요. 죄송해요. 우리 남편 전혀 돕질 않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사카자키 씨는 아까 조리 담당이셨잖아요. 뒷정리는 우리 일이죠. 세키타니가 웃으면서 말했다. 뒷정리가 마무리되고 자유시간이 되었다. 다음 저녁 식사 전까지 저마다 가족 단위로 이동하게 된다. 슌스케는 스쿠미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선생님,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임대별장 열쇠 좀 빌려주세요. 어제 도우러 가지 못해서 이대로 가면 그쪽 별장은 볼 기회가 통 없을 것 같네요. 그러신가요? 오늘 밤은 후지마 씨가 당번이시죠. 스쿠미는 좋다며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여보, 스쿠미가 사라진 뒤 미나코가 슌스케에게 다가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잠깐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 쇼타와 둘이 원하는 대로 해. 가보고 싶은 데라니. 그런 질문은 하지 마. 슌스케가 걷기 시작했다. 미나코가 젠걸음으로 쫓아와 그의 옆에서 자그마한 목소리로 말했다. 후지마 씨가 가급적 개인 행동은 하지 말랬어. 나중에 경찰이 오늘 행동을 물으면 부자연스러운 점이 적도록. 딱히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려는 건 아니야. 그보다 쇼타를 혼자 둬도 괜찮아? 미나코는 앗 소리를 흘리며 뒤를 돌아보더니 그대로 멈추어 섰다. 슌스케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으며 한 번 더 호수를 봤다. 호수 수면으로 반사되는 빛의 세기가 상당히 약해져 선글라스를 벗었다. 세키타니 가족은 호숫가에 있는 한 선물 가게에 들어갔다. 키 홀더 칸을 둘러보는 세키타니의 곁으로 아내가 다가왔다. 하루키는? 그가 물었다. 가게에 놓인 TV 게임을 하며 놀고 있어.
세키타니가 한숨을 쉬었다. 녀석은 늘 게임이네. 하지만 좀 이상해.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아까도 바비큐 끝나고 내내 휴대용 게임을 했다고. 뭔가에 씌인 애처럼.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평소에는 저 정도는 아니었다고. 오늘 아침에도 상태가 이상했고. 어떻게 이상했는데? 그냥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세키타니가 미간을 찌푸렸을 때 하루키가 들어왔다. 둘은 동시에 헛기침을 했다. 하루키, 선물 사갈 거 없어? 반 친구들에게 사가야 하지 않아? 하루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됐어. 그리 좋은 것도 없고. 그래? 이건 어때? 흔들면 벌레 소리가 들린대. 세키타니가 키홀더를 흔들었으나 하루키는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오늘은 정말 공부 안 해도 돼? 그럼 마지막 밤이니까 느긋하게 즐겨. 우리 방에 와도 되고. 하루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세키타니 부부는 서로를 응시했다가 곧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렸다. 기미코는 벤치에 앉은 채 아들을 데리고 돌아온 남편을 올려다봤다. 어땠어? 망했어. 시간대가 나빴나 봐. 고기가 있을 만한 곳은 있었는데. 낚싯대를 옆 나무에 세워놓고 사카자키는 기미코 옆에 앉았다. 다쿠야는 조금 떨어진 데서 정리를 시작했다. 낚시 도구도 대여한 것이었다. 다쿠야, 기분 전환 좀 했어? 기미코는 아들의 등에 대고 말했다. 아들은 정리를 멈추지 않고 살짝 고개를 기울였을 뿐이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나 다쿠야는 말이 없었다. 엄마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도 못 잡았으니까 기분이 안 좋지. 사카자키가 말했다. 안 잡아도 괜찮지 않아? 아침 일찍 가도 전혀 안 잡힐 때도 있잖아. 그보다 이런 데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즐겁지. 됐어. 내 말은. 정리를 끝낸 다쿠야가 일어났다. 처음으로 엄마를 봤다. 별로 기분 나쁘지 않다는 거야. 그 얼굴은 웃고 있었다. 그래? 그냥 좀 피곤해. 내내 공부만 했으니까. 고생했어.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지만 중학교에 못 붙으면 큰일이잖아. 다쿠야는 낚싯대를 어깨에 짊어지며 말했다. 뭐? 다쿠야가 걷기 시작했다. 기미코는 그 등을 보고 남편을 봤다. 남편도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나오토는 크림소다를 조금 마시고는 조각 케이크를 입에 넣었다. 입 주위에 크림이 묻었다. 후지마 가족은 별장지 중심지에 있는 카페 2층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창 한가득 호수가 보이는 자리에서 후지마는 커피를, 가지에는 밀크티를 마시고 있었다. 나오토, 어떠니? 공부는 성과가 좀 있니? 후지마의 질문에 나오토는 급히 포크를 내려놓고 양손을 무릎에 놓았다. 후지마가 씁쓸하게 웃었다. 먹으면서 말해도 된다. 설교할 생각은 아니니까. 지금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는 시간이니까. 가지에도 미소를 지었다. 나오토가 안도한 표정으로 케이크를 다시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후지마가 은근하게 물었다. 그래서 어떤데? 여보, 그 말은 나중에 해요. 그럭저럭 잘하고 있어. 나오토는 그렇게 말하고 포크로 딸기를 찔렀다. 모르는 부분은 스쿠미 선생님이 알려주고 있고. 그래? 저기 나오토, 중학교에 들어가면 뭘 하고 싶니? 스포츠? 여행? 아니면 일단은 실컷 좀 놀고 싶으려나? 나오토가 딸기를 먹었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도 방심하고 놀아서는 안 된다며. 전에 아빠가 그랬어. 후지마는 아내와 눈을 맞췄다. 내가 그랬었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다. 응, 잘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모두가 마음을 놓을 때 같이 놓느냐,
그때 노력하느냐에 달렸다고. 그러니까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열심히 노력해 성적을 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후지마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끌어당겼다. 커피를 2모금 마시고 잔을 받침에 놓았다. 그렇단다. 방심해서는 안 돼. 그렇다면 지금 상태로 계속해야지. 그럴 수만 있다면 그게 제일이야. 그가 말했다. 나오토는 케이크를 다 먹고 빨대로 크림소다를 휘저었다. 불안하게 아들을 쳐다보는 가즈에에게 후지마는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다. 임대 별장에 도착한 슌스케는 스쿠미에게 빌린 열쇠로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에는 신발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샌들 2켤레가 들어있을 뿐이다. 후지마의 별장과 마찬가지로 안쪽에 문이 있고 그 문을 열자 5평 정도의 마루를 깐 방이 나왔다. 접이식 테이블 2개와 의자 4개, 창가에도 의자가 2개, 반대쪽 벽에는 화이트보드가 놓여있다. 슌스케는 방에 조명을 켜고 실내를 돌아봤다. 미닫이 문이 있어서 열어보니 2평 반 정도의 다다미방이 나왔다.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아 썰렁했다. 5분 정도 가만히 있다가 불을 끄고 그곳을 나왔다. 복도 중간에 있는 계단을 올랐다. 1.5층이라고 할 만한 위치에 문이 있었다. 문 안쪽으로는 1.5평 정도의 방이 나왔다. 싱글 침대가 구석에 놓여있고 침대 밑에는 참고서와 노트들로 가득 찬 커다란 스키용 가방이 보였다. 슌스케는 이 방도 조명을 켜고 바닥등을 꼼꼼히 살핀 뒤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그대로 계단을 오르자 가장 먼저 2평 정도의 가늘고 긴 공간이 나왔고 그 끝에 난간이 있었다. 높은 천장이 바로 위에 있었다. 반대쪽에 문이 나란히 2개 있고 문에는 골동품처럼 보이는 노쇠 색깔의 동그란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한쪽 문에는 화장실 마크가 붙어 있어서 그는 다른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2층 침대 2개가 양쪽 벽에 기대어 놓여 있었다. 침대에는 저마다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지금은 다 닫힌 상태였다. 슌스케는 오른쪽 침대 아래 커튼을 열었다. 머리맡에는 전기 스탠드와 참고서가, 담요 위에는 푸른색 잠옷이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다. 여보, 뒤를 돌자 하얀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에 미나코가 서 있었다. 바비큐 때 쓰고 있던 모자도 그대로였다. 뭐해? 당신이야말로 여기 왜 있어? 내가 먼저 물었어. 슌스케는 아이들 방 문을 닫고 아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스쿠미 선생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들었겠지. 그러면 열쇠를 빌린 이유도 들었을 텐데. 어제 여기 오지 못해서 돌아가기 전에 한번 쇼타가 공부하는 데를 보고 싶었어. 그게 다야. 미나코는 턱을 당겨 슌스케를 힐끗 올려다봤다. 그럴 리는 없지. 왜? 당신은 우릴 버릴 생각이었잖아. 그리고 그녀를 선택하려 했지. 그런 당신이 왜 새삼 쇼타를 신경 쓰겠어. 슌스케는 관자놀이를 긁적이고 미나코의 옆을 지나쳤다. 1층을 내려다본 뒤에 난간에 등을 찌고 섰다. 왜 그렇게 나를 신경 써? 내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 에리코의 시신은 제대로 처리했어. 사건 은폐도 착착 진행 중이고 후지마 일행은 아무 일 없었다는 얼굴로 이 여행을 끝내려 해. 나도 해야 할 일은 다 했어.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뭐가 불만이야? 당신 혼자만 이상하게 행동하잖아. 이런 데에 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게 뭐가 이상한데. 다들 협조해 주길 바라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나 같은 거 돕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이해해. 슌스케는 바닥에 앉았다. 구석에 참고서와 팸플릿 같은 게 쌓여 있었다. 가장 위에 놓인 책자를 들자
표지에 인쇄된 학교 안내 슈분칸 중학이라는 제목이 보였다. 쇼타는 어쩌고 있고? 저쪽 별장에 있어. 나무로 뭘 만들고 싶대. 공작 숙제일 거야. 혼자? 아니, 스쿠미 선생님이랑 같이 있을 거야. 그는 벽에 몸을 기댔다. 당신들 관계를 보고 있으면 이상해. 부모들은 이상하게 사이가 좋아. 결속이 단단하다고 해야 할까? 그런데 또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 이런 곳에 와 드디어 자유시간을 얻었어. 넷이 같이 요란을 떠는 게 보통인데 이 넷은 바비큐가 끝난 뒤로도 각자 행동했어. 마치 모르는 사람들 같아. 그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부자연스럽다고. 아이들이 모인다고 반드시 사이가 좋으리라는 법은 없어. 애들은 그래서 꽤나 까다로워. 그래? 뭐 나야 모르지. 역시 친자식이 아니라 그런가? 당신이 쇼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알아. 나도 나름대로 그 애를 생각하고 있어. 쇼타를 그 애라고 하잖아. 미나코는 한숨을 쉬었다. 슌스케는 들고 있던 책자를 펄럭펄럭 넘겼다. 세키타니와 후지마의 관계는 뭐야? 뭐? 미나코의 눈이 크게 벌어졌다. 어제 내가 밖에서 돌아왔더니 세키타니와 후지마의 아내가 정원에 딱 붙어있더라. 큰일 났다 싶어서 현관으로 들어가니까 거실에는 세키타니의 아내와 후지마도 있었어. 사카자키도 함께. 그러니까 배우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런 짓을 했다는 소리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나로서는 의아한 게 당연하잖아. 그냥 좀 장난을 친 거겠지. 나도 성인 남자야. 장난치는 것과 진짜 깊은 관계인지 정도는 나도 보면 알아. 미나코는 팔짱을 끼고 체중을 뒤쪽 벽에 실었다. 입술을 깨물고 미간을 찡그린 채. 그런 아내를 슌스케는 아래에서 올려다봤다. 나도 몰라.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할 것도 아니고. 미나코가 뿌르퉁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미코 씨가 말했어. 그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그 의미를 이제야 알겠어. 미나코가 그를 봤기 때문에 슌스케도 그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미나코 씨는 아직 괜찮을 거라고도 했지. 난 무슨 소린지 전혀. 그들은 자식의 수험이라는 고민만이 아니라 육체로도 이어져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의심하는데. 미나코의 가슴이 크게 오르내리더니 침을 삼킨 듯 목을 떼가 출렁였다. 나는 이제 돌아갈게. 대답 대신 이 말만을 남기고 미나코가 계단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미나코, 슌스케의 부름에 그녀는 걸음을 멈추었으나 돌아보지는 않았다. 정말 당신이 에리코를 죽였어? 미나코가 살짝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역시 슌스케와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다. 당신도 봤잖아. 나는 그녀의 시신을 보았을 뿐이야. 그렇다면 내가 묻고 있는 건 그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말했다. 정말 당신이 에리코를 죽였느냐는 거야. 미나코는 계단에 발을 댄 채 움직이지 못했다. 몇 초간 그렇게 있다가 계단 하나를 내려섰다. 이상한 말을 하네. 내가 아니면 대체 누가 죽였는데. 몰라. 그걸 생각 중이야. 내가 죽였어. 드디어 그녀가 슌스케를 바라봤다. 당신이 사랑하는 애인을 내가 죽였다고. 믿고 싶지 않겠지만 그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나를 실컷 증오해. 슌스케가 입을 열려는데 미나코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현관을 나가는 소리가 들린 뒤에도 슌스케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얼굴을 문지르고 머리카락에 손을 넣어 머리를 벅벅 긁은 다음에야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아직 책자가 있었다. 원래 장소에 되돌려 놓기 전에 조금 더 페이지를 넘겨봤다. 슈분칸 중학의 정문 사진.
학교 선물과 다양한 설비 사진, 교장의 얼굴이 찍힌 사진, 그리고 교직원들의 사진. 페이지를 넘기던 슌스케의 손이 멈췄다. 그의 눈은 직원들의 사진에 멈춰 있었다. 그는 바지 주머니를 뒤졌다. 에리코의 방에서 가져온 사진다발을 꺼내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사진을 한 장씩 봤다. 그가 고른 사진은 스쿠미가 두 남녀와 패밀리 레스토랑처럼 보이는 곳에서 만나는 사진이었다. 그것을 책자 위에 놓고 둘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저녁 6시가 되자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메뉴는 피자와 샐러드. 이는 근처 가게에서 배달시킨 것이다. 낮에 돌아다닌 까닭에 모두가 피곤한 상태였고 또 식사가 끝나면 불꽃놀이를 할 예정이라 뒷정리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대화가 거의 없는 식사였다. 어른도 아이도 그저 묵묵히 피자만 먹었다. 웃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사소한 대화도 소곤대는 목소리로 나눴다. 여러분, 왜 그러세요? 영 기운이 없는 듯하네요. 사흘째가 되니 아주 피곤하신가요? 후지마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에 응하는 사람도 없었다. 간신히 세키타니가 웃으며 주위를 둘러봤을 뿐이다. 자, 이제 남은 일은 내일 무사히 돌아가는 것뿐이네요. 오늘 밤은 피서지의 밤이라는 것을 한번 즐겨보죠. 자리를 잘 정리해보려는 듯한 후지마의 말에도 역시 반응하는 사람 하나 없었다. 저녁 식사 뒤에는 예정대로 불꽃놀이를 했다. 규정상 건물 근처에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옆 공터까지 다 같이 걸었다. 사카자키와 후지마가 중심이 되어 불꽃을 몇 발 쏜 다음 아이들에게도 불꽃놀이 폭죽을 나눠줬다. 밥을 먹는 동안에는 말이 없던 아이들도 드디어 미소를 되찾았다. 슌스케가 막대기 모양의 불꽃을 태우고 있는데 쇼타가 다가왔다. 아빠, 자동차 키 좀 빌려줘. 그래, 그런데 왜? 차에 있는 걸 잠시 가져와야 해서. 그래. 슌스케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쇼타에게 건넸다. 쇼타가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그에게서 멀어졌다. 불꽃놀이가 끝나자 함께 자리를 정리하고 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가족이 한 덩어리가 되어 어두운 길을 걸었다. 하지만 슌스케는 혼자 떨어져 가장 뒤에서 걸었다. 미나코와 쇼타는 내내 앞에 있었다. 모두 별장으로 돌아온 뒤 평소처럼 스쿠미가 아이들을 데리고 임대 별장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오늘 밤 당번은 후지마였다. 자, 마지막 밤을 즐기세요. 저는 저쪽에서 스쿠미 선생님과 장기라도 둘 테니까. 현관에서 후지마가 한쪽 손을 들었다. 아이들은 이미 밖에 나가 있었다. 잠깐만요. 슌스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후지마가 미소를 지은 채 그를 봤다. 왜 그러시죠? 다른 사람들도 그를 주목했다. 후지마 외에 웃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미나코는 심각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다. 후지마 씨도 스쿠미 선생님도 조금 있다가 저쪽으로 가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지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말인가요? 네, 당장 해야 할 만큼 시급합니다. 그렇군요. 후지마는 옆에 선 스쿠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면 아이들만 먼저 보낼까요? 그러죠. 열쇠를 주고 오겠습니다. 스쿠미가 밖으로 나갔다.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후지마가 슌스케에게 물었다. 어디든 좋습니다. 거실도 좋고 저희 방도 좋고요. 에리코의 사체가 있었던 방이라고 해야겠죠. 후지마는 입가를 일그러뜨렸다. 그리고 그 표정 그대로 턱을 내밀었다. 그러면 거실에서 하죠. 스쿠미가 돌아왔다. 아이들에게 먼저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문을 잠가주세요.
만에 하나라도 아이들이 들으면 안 되는 얘기라. 슌스케가 말했다. 스쿠미는 입술을 움직였으나 끝내 아무런 말 없이 현관을 잠갔다. 거실에 어른들 전원이 모였다. 테이블에는 후지마 부부와 세키타니 부부, 스쿠미가 앉고 카운터에 사카자키 부부가 앉았다. 미나코는 창가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슌스케는 서서 전원을 둘러봤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죠.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세키타니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야 물론 이틀 전 사건 얘기죠. 그 사건의 어떤 얘기요? 후지마가 물었다. 진실이요.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당신들을 아군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슌스케가 말했다. 여보, 당신은 가만히 있어. 그는 아내의 말을 일축하고 다시 모두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다. 그를 보는 사람도 없었다. 만약 얘기해주지 않겠다면 슌스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전화하겠습니다. 전화해서 그날 밤 일을 말할 겁니다. 내가 아는 모든 걸요.